안녕하세요. 제이로드입니다. 여러분은 일은 많이 하는데 성과는 조금 나오는 사람. 반대로 일은 딱 정해진 시간에 칼퇴근하고 딱 정해진 시간만 하는데 성과는 엄청나게 많이 잘 나오는 사람. 둘 중에 무엇이 되고 싶으세요? 당연히 후자죠. 그렇죠? 제이로드를 운영하고는 저 조원강에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2022년도 그 시장 안 좋았을 때 어떻게 매출이 상승하셨어요? 저는 그 이유를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무수하게 많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 세 가지를 뽑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일의 성과가 빨리 나올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나의 위치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러하니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부동산에는 분명히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 사이클이 있고 중개에도 중개의 진행 과정에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이클에 제가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임장을 갔다 임장 간 거를 광고를 올리고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온 고객에게 상담을 해서 도와드리고 상담을 통해 마음에 들었으면 물건을 직접 보고 나서 괜찮으면 계약을 하고 잔금 치고 입주하는 것까지 그 각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 각 단계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 각 단계에서 보면은 세부적으로 뭘 중심적으로 해야 되고 어떤 단계에서는 어떤 걸 해야 되고 내가 이때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객들이 그 각 단계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빠른 성취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라면을 끓인다고 한번 해볼게요. 라면을 끓일 때 필요한 게 뭐가 있죠? 냄비 일단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라면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물도 있어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각종의 야채들이나 계란들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니까 세 개만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냄비와 라면과 물입니다. 그런데 라면을 끓일 때 가장 빠르게 효율적으로 끓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저희 여자친구가 가르쳐줬습니다. 포트기에 물을 끓여놓고 나머지 재료들을 꺼내고 준비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물을 끓이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냄비에다가 물을 넣고 나서 끓이기 시작하죠. 라면 먼저 넣고 면 먼저 넣냐 스프 먼저 넣냐 이런 얘기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라면을 끓일 때 다시 냄비에다가 물을 넣고 가스레인지에 끓이든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포트기에다 물을 끓이는 거예요. 그렇게 물을 먼저 끓여 놓으면 라면을 끓이는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됩니다. 실제로 업소에서는 라면을 막 끓여주는 전문적인 음식점에서는 끓인 물을 항상 준비를 해 놓는데요. 그래서 라면을 달라고 하면 끓인 물을 넣어서 바로 라면을 끓인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면은 바로 다음 단계에 무슨 행동이 나올지를 알기 때문에 빠른 성취, 빠른 성장, 그리고 일에 대한 효율성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유로 더 넘어갈게요. 일을 잘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우선순위가 있다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우선순위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가 중개를 한다고 했을 때 중개에서 잔금일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잔금일 날 가장 중요한 건 잔금입니다. 그렇죠? 입주일날 가장 중요한 건 잔금을 내는 거예요. 잔금을 내고 나서 열쇠를 주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주죠. 그렇죠? 그런데 이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내가 그 우선순위를 잘 몰랐기 때문에 잔금하고 나서 열쇠를 주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준 게 아니라 비밀번호를 먼저 알려주고 입주가 된 상태에서 나중에 잔금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되면 너무 다행이죠. 그쵸? 입주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잔금 잘 주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잔금을 하지 않았어요. 입주를 먼저 들어왔어요. 그런데 잔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임대인 연락하겠죠. 뭐라고 연락할 것 같아요? 아직 잔금이 안 들어왔는데? 에? 그거 벌써 들어갔는데요? 라고 얘기하면은 본인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될지 보지 않아도 벌써부터 오금이 저려옵니다. 이거 중개사고예요.
네, 여러분을 믿고 비밀번호를 준 임대인한테 신뢰관계를 깬 거죠. 그 사람과의 관계 끝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일에 대한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있으셔야 됩니다. 어떤 단계에는 뭘 해야 되고, 이거 다음에 뭘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나에 대한 일을 정확하게 템포대로, 순서대로 할 줄 알고, 그리고 중요한 거 먼저 할 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피드백, 중간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중간 보고와 피드백은 비단 중개만의 일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 중간 보고를 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의 프로젝트를 맡아서 일을 했어요. 그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딱 나왔을 때 이 결과물에 대해서 고객한테나 내가 보고받은 상사한테 서프라이즈하고 딱 줍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잘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만약에 잘 안 됐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무서운 일도 없습니다. 무언가를 맡겨놨는데 그 맡겨놓은 거에 대한 중간 보고 과정 없이 결과물만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결과물이 성과가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성과가 안 좋은 거야. 그러면 상사가 무슨 생각할까요? 놀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은요, 이 사람이 일을 잘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맡겨놨는데 이 과정 속에서 단계별로 보고를 했어요. 만약에 2주짜리였으면 일주일마다 한 번씩 보고를 했다라고 하면은 마지막에 결과가 조금 좋지 않더라도 나를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 그러면 조금 더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좋지 않을까? 열심히 했던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완전 다른 겁니다. 중간 보고는 내가 이 사람한테 결과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올 거라는 거를 이렇게 안심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로 예를 들면은 임대인이 전속 물건을 줬다라고 해볼게요. 전속 물건을 줬는데 이때부터 이때 기간까지 이렇게 한번 어떠한 조건으로 한번 빼보세요 라고 줬어요. 근데 결과가 만약에 못 맞췄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중간 과정이 없이 못 맞췄어요. 그러면 임대인은 당신을 중개 못하는 사람으로 딱 낙인 찍을 거예요. 그냥 버릴 거예요. 왜? 다른 공인중개사 널렸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기회 주는 게 낫지. 내가 괜히 얘한테 전속 줘가지고 임대도 못 빼고 내가 괜히 손해봤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전속을 줬는데 똑같이 못 뺐어요. 그런데 과정 속에서 일주일 단위로 제가 이럴 때는 이때 이렇게 미팅을 했고요.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어떤 임장을 돌아다녔고요. 임차사를 구하기 위해서 임차사 다른 회사에 돌아다니면서 의향서를 많이 보내놨고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보고를 하면서 미팅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은 이 사람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지금 시장이 정말 안 좋아서 안 구해주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한 끗 차이죠. 내가 중간에 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데 그 한 끗 차이로 여러분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얘기는 저희 제이로드에서 제가 남들보다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세 가지를 꼽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중개사이자 아니면 영업인이라고 하더라도 할 수 된다면 아마 더 빠른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